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일단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지금 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제 fx1과 fx2가 같다면 x1과 x2가 같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1대1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1대1 함수의 정의가. 1대1 함수 정의가 뭐야?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가 1대1 대응의 1대1 함수의 정의 아니냐? 그러면 자, 이거의 대우명제를 생각하면 이거의 대우명제가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fx1과 fx2가 같을 때 x1과 x2가 같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봐봐. fx를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2x라고 잡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자, fx1이랑 fx2랑 같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x1과 x2가 같다고 결론을 낼 수 있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얘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0,0하고 2,0 이러한 이차함수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fx1과 fx가 같지만 서로 다른 x1, x2가 존재하잖아. 예를 들어서 f0이나 f2 같은 경우는 0하고 2가 다르지만 함수 값이 같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 그지?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걸 생각한다면 만약에 2의 x1과 2의 x2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는 x1과 x2가 같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 풀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꼴이야. a의 fx제곱하고 a의 gx제곱하고 같대. 자, 그럼 여기서의 이제 논리에 의하면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야. fx랑 gx랑 같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저런 지수 방정식을 풀 때 요 방정식을 풀어서 저 지수 방정식을 풀겠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줬다. 2의 x제곱이랑 2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랑 같다, 이런 결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결론은 x제곱 요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이다 해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겠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단 주의하실 부분이 밑이 변수면 로그를 취해서 가는 겁니다. 알겠지? 밑이 변수면 밑이 변수일 때는 로그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일단 밑과 지수의 동시에 변수가 있을 때는 우리 이제 로그를 취해서 해결을 할 거야. 알겠지?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건데 일단 로그를 취하기 전에 얘가 양수인지 밑이 양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위쪽 요 x의 범위 조건에 의하면 얘가 양수인 게 보장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고요. 얘는 로그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와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양수니까 요거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x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풀다가 막 약분하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다 방정식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요거 이항에서 양변은 로그 x 플러스를 묶어주시면 얘는 x제곱, 요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0이려면 x 플러스 1이 1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x는 0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풀면 x값이 2나 마이너스 1 나온다고.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요거 배제시키고 요거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a의 fx제곱이랑 a의 gx제곱이랑 b의 gx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밑이 다르다는 얘기거든. 밑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결할까? 밑이 다를 때는. 밑이 다를 때는 양변에 그냥 로그를 취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로그를 취하시면 어차피 요거 내려오잖아. 내려오면은 로그 A의 f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로그 B의 gx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로그 A나 로그 B는 그냥 개수 역할밖에 못해.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fx나 gx에 관한 문제 풀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x제곱이 3의 2x-1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거 풀 때 양변을 로그 취해가지고 로그 2의 x제곱인데 x를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로그 3의 2x-1인데 2x-1이 나온다고. 여기서 로그 2나 로그 3을 봤을 때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상수야. 로그 2나 로그 3은. 그지? 얘는 대충 한 얼마 정도 됐지? 0.3010인가? 얘는 0.477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어떤 상수일 뿐이니까 1차 방정식이야. 이거. 1차 방정식 풀면 되지. 요거 넘겨가지고 로그 2 빼기 2 로그 3 x는 마이너스 로그 3 해가지고 요거 나눠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이런 꼴이야. f(a)x 제곱. 합성 함수 형태일 때 우리가 합성함수랑 관련된 어떤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똑같아요. 속함수를 치환해서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환해서 해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쳤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 이제 2의 x제곱과 4의 x제곱이 이제 보이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해줄 건데, 자, 2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4 곱하기 4의 x제곱이니까 4 곱하기 뭐야?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4의 x제곱. 4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4니까 얘는 20 곱하기 t 이렇게 될 거야. 이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t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x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t값을 구하시면 1 또는 4가 나오는데 t가 지금 뭐예요? t가 2의 x제곱이잖아. 2의 x제곱이 1 또는 4가 되는 x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니네가 합성함수랑 관련된 어떤 방정식을 풀 일이 많아요. 또는 부등식을 풀 일이 많은데 그때는 다 치환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자 로그 함수도 역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론이 자 fx랑 gx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걸 만족한 x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단 로그는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진수 조건이랑 밑 조건이니까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했는데
fx하고 gx가 0보다 작게 나오도록 하는 어떤 x가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배제시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단 fx가 0보다 크다 또는 g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추가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x값을 구하고 나중에 x값을 딱 대입해봐서 진수 조건이 진수가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걸 항상 점검을 항상 하자고요. 알겠죠? 좀 신경을 좀 잘 써야 돼요. 함정이 될 때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밑이 달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밑이 만약에 다른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밑이 달라.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밑이 막 달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 밑이 다를 때는. 이거는 밑변환 공식 쓰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밑변환 공식 써서 밑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얘는 뭐 로그 밑변환 공식 할게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밑을 통일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로그 a분의 로그 fx는 로그 b분의 로그 gx 이런 형태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풀 거라고. 알겠지? 예를 들어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얘는 이제 밑이 여기는 20이고 여기 밑이 지금 10이란 말이야. 그치? 어,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밑을 통일시킨다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에 얘를 밑을 10으로 통일할게요. 그러면 로그 20분의 로그 x 더하기 로그 x는 로그 20분의 로그 2 이렇게 바꿔줄 거죠. 오케이? 양변에 로그 20을 곱하시면 로그 20 마이너스 로그 x 로그 x는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이제 로그 20 곱하면 그 다음에 이제는 로그 x를 이제 똑같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제 치환해서 해결하는 거야. 로그 x를 만약에 t라고 치환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로그 20 곱하기 t는 로그이고요. 요거 이항하시면은 t 제곱 마이너스 로그 20 곱하기 t 더하기 로그입니다. 자, 이번 이제는 어떻게 풀어 이거? 이거 이제는 어떻게 풀어? 로그 20을 로그 2 더하기 1로 바꿀 수 있죠. 로그 20을 로그 2 더하기 로그 10. 그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이죠? 인수분해 되잖아. 그지? 인수분해 해서 t 마이너스 로그 2, t 마이너스 로그 1은 0 이렇게 해가지고 t 값을 구하는 거죠. 되겠죠? 따라서 t 로그 x는 로그 2랑 같던지 로그 x는 1이던지. 그죠? 그럼 x는 2 또는 x는 10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죠. 됐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밑을 통일을 해야 될 때도 생기는 거고 또 아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자 이런 꼴이다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속함수 치환해서 갈 거라고. 얘도 치환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풀 때 로그 x를 이제 치환해서 가는 것처럼 이게 잘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어떤 놈이냐면 마이너스 뭐의 제곱 플러스 로그 20 뭐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2라는 요 식에다가 이 요게 가로 안에 지금 로그 x가 들어간 거잖아. 그지? 합성함수 꼴이거든요. 근데 속함수에 해당하는 요 놈들을 또는 반복적으로 뭔가 보이는 놈들을 치환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은 이렇게 풀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방정식 푸는 건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을 가지고서 이제 2차 방정식의 이제 근해 분리랑 연관져서 좀 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과 얘를 우리가 치환을 해가지고 FT는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가 뭐야? 2차 방정식 근해 분리가 뭐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또는 두 근이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근의 위치에 대한 조건을 주죠.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는 걸 근해 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해 분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지는 거 세 가지가 뭐야? 축의 위치, 함수값, 판별식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것들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2차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한다면 1을 기준해서 어떠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렇게 그려줄 조건을 되잖아. 그럼 대때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다. 축이 1보다 크다. 판별식의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지수방정식의 근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건데 먼저 우리가 지수방정식에 대한 근의 얘기를 2차 방정식 근의 얘기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지수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자, 이러한 지수방정식이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이제 AX제곱을 치환해서 풀 거잖아. 그지? 내가 얘를 AX제곱을 치환해가지고 T의 제곱 더하기 PT 더하기 Q는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할 거야. 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어떤 조건이 줄 겁니다. 조건을 줄 텐데, 그걸 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로 바꿀 거야. 거기에 대야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미정계수 PQ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해결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 그래프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알겠지? 자,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내가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X에 대한 조건을 T에 대한 조건으로 바꿀 거라고. 알겠지? 자, 첫 번째, 만약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물어봤다. 두 근의 합.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할 거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 하면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냐고. 두 근. 근. X자리에, T자리에 뭐가 들어가냐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그치? A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 이거의 두 근이라고. 맞아? 그럼 이 두 근의 합, 이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겠어? 이거 두 근의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 더해서? 아니잖아. 내가 알파하고 베타를 지금 더해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얘는 이거를 곱해야지. 알겠죠? 두 분을 곱해가지고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 두 분을 곱한다고. 그럼 얘가 A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 아니야. 그게 지금 Q잖아. 근관계수 관계이용. 그래서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로그 A의 Q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됐습니까?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그냥 서로 다른 두 근? 자,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란 뜻이야. 그럼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어? T하고 X의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T축이라고 한다면 A가 뭐 1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겠어. 자, A가 1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 X제곱은 이런 식이잖아. 그지? 또는 A가 1보다 작으면 이런 식일 거고 알파, 베타가 실수야. 알파하고 베타가 실수라고. 그러면 A의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그냥 실수야? 어떤 실수야? 양의 실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알파, 베타가 실수다? 그럼 얘는 양의 실수란 뜻이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아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구나. 저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보고서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제시하면 PQ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해서는 이 상태에서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고 있거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 이차 함수에 대해. 그러면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야. 그냥 두 양의 실근이라고 할게. 얘가 두 양의 실근 가져. 그럼 얘는 어떤 걸 가져야 될까? 생각해봐.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은 자, 어떤 걸 가져야 될까?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이런 관계야. T하고 A X제곱이 알파 베타가 양수야. 알파 베타가 양수라고. 그러면 A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은 어떤 놈이야? 어? 알파 베타가 양수야. 0보다 크다고. 얘는 0일 때의 함수값이 1이잖아. 그럼 얘가 지금 증가함수니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알파 베타가 양수이면 알파일 때의 함수값 A의 알파 제곱과 베타에서 함수값 A의 베타 제곱은 1일 때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는 얘는 A가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큰 두 실근이라고 조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 얘가 1보다 큰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이제 구하는 거죠.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면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근에 대한 조건이 뭘까?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근에 대한 조건이 뭘까? 이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지.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어떤 합성함수랑 관련된 합성함수, 얘도 이제 결론적으로 합성함수 형태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2차 식에다가 A, X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합성함수 형태인데 이런 합성함수 형태의 어떤 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우리는 요런 합성함수 형태의 방정식을 요런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삼각함수 다룰 때도 또 나오거든요. 삼각방정식 풀 때도 또 나오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대응 관계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이거 X하고 T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X에 대한 조건을 T에 대한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어?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 바꿀 수 있어야 돼. 그 관계는 이걸 이용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 두근이 모두 음근이려면 자, 이렇게 되려면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야 할까? 그치. 얘가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A, X제곱 이런 관계고 두근 알파, 베타가 여기 음수 쪽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A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은 둘 다 0과 1 사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두근인 거죠. 바꿀 수가 있어? 자, 로그 방정식도 똑같은 얘기니까 자, 앞에 걸 응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로그 방정식도 만약에 주어지면은 처음에 살 건데 역시 2차 방정식의 근과 이 로그 방정식 근의 관계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로그 A의 X의 제곱 더하기 P 곱하기 로그 AX 더하기 Q는 0꼴이 있어요. 그럼 얘를 로그 AX를 치환을 해가지고 T제곱 더하기 PT 더하기 Q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워서 생각할 건데 이때 역시 관계 T하고 X의 관계는 로그 AX가 T인 관계이거든. 이 관계를 이용할 거고. 자, 첫 번째 두근의 곱. 자, 뭘 이용할 거냐라는 거죠. 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거의 두근은 뭐다?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거의 두근은 뭐다? 로그 A 알파 로그 A의 베타다. 맞죠? 자, 그러면 두근의 곱을 물어봤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방정식의 두근을 더해줘야 되죠. 로그 성질 써서. 자, 두근의 합을 구하는 거죠. 이거랑 얘를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근각계식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P인 거죠. 이 2차 방정식 두근을 더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한다고. 가능하겠지. 그지? 자, 얘가 서로 단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얘는 어떤 걸 가져야 될까? 얘가 서로 단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어떤 걸 가져야 될까? 응? T하고 X의 관계를 보면 T가 로그 AX니까 자, 이런 상황이야.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 그죠? A가 1보다 크면 이런 관계야. A가 1보다 클 때는 T가 로그 AX니까 관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X축, 여기가 T축이 되겠지? 이런 관계야. A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관계겠지.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서로 단 두 실근이라고 했지만 여기 x가 진수값이니까 어차피 양의 실근이야 결과적으로. 서로 단 두 양의 실근, 서로 단 두 실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단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거든. 그러면 서로 단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에 대한 로그 값이 이거의 두 근이라고. 어떤 애 되겠어? 알파 베타가 실수다라는 것은 알파 베타가 양의 실수다라는 것은 로그 A 알파하고 로그 A의 베타가 어떤 놈이다라는 얘기야. 그냥 실수라는 얘기야. 로그 함수의 치역을 봐봐. 로그 함수의 치역, y좌표의 범위를 생각해봐.
우리는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의 함수값 로그 A 알파가 이게 t값이거든. 그지? 요놈의 y좌표의 범위를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t값의 범위야. t값은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잖아. 알파, 베타가 양의 실수면 그냥 t값은 그냥 실수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한다면 얘도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자, 1보다 큰 두 실근은 1보다 큰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 얘를 바꾸면은 A가 1보다 클 때만 한번 생각해보자. 1보다 큰 두 실근 1보다 큰 두 실근 A가 1보다 크면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X값이 1보다 크다고 이렇게. 그러면 로그 A 알파하고 로그 A의 베타는 어떤 놈이냐? 양의 실수지. 양의 실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의 실수야. 양의 실수. 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1보다 큰 두 실근을 갖는다. Q하고 Q의 범위를 구하세요. 막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이 2차 방정식이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P하고 Q값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어쨌거나 이제 문제 이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근에 대한 이런 조건들이 나와. 그럼 나는 이 근에 대한 조건들을 이 2차 방정식 근에 대한 얘기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가지고서 뭔가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지. 알겠죠? 방정식을 풀어라. 1번. 일단은 이항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먼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줄 거야? 밑과 지수의 동시에 변수가 있잖아. 일단 로그 취하는 것밖에 없어. 로그 취하는데 밑이 10인 로그가 돼 있으니까 얘도 밑이 10인 로그를 양변에 취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x가 이제 앞으로 내려와서 따라서 로그 x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로그 1000, 3 빼기 로그 x 제곱이 되겠죠. x 제곱에서 2는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 그 다음에 로그 x를 치환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치환한다는 게 사실은 뭐야? 한 문자로 보겠다는 거잖아. 한 문자로. 한 문자로 본다는 거니까 그냥 뭐 얘를 t라고 바꿔서 풀어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얘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하고 바로 로그 x 마이너스 1 로그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값 구하시면 되겠죠. 가능하겠지?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9의 로그 x 곱하기 x의 로그 9 마이너스 2 곱하기 9의 로그 x 더하기 x의 로그 9 더하기 3이 0이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얘하고 무슨 관계냐? 자, 로그 성질에서 A에 로그 B에 C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랑 바꿀 수가 있잖아. 지금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진수하고 밑이 바뀌어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같은 놈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A라고 치환한다면 얘도 A인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식은 자 A제곱에 마이너스 요거 A 얘도 A 2A 플러스 3은 0인 거죠. 따라서 A는 뭐 나오죠? A는 뭐 이상하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사이. 여기 틀렸구나. 여기 4이구나. A는 3 또는 1 나오죠. 그죠? 그래서 A가 따라서 X의 로그
F가 3이거나 X의 로그 9가 지금 1에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기가 어렵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냥 9의 로그 x제곱이 3 이렇게 바꾸는 게 생각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이에요? 3의 2제곱이잖아요. 그거의 로그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죠. 얘는 지수가 1이고 얘는 지수가 1로그 x니까 1로그 x랑 1이랑 같다 썼나 x값 하시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x값 잘 모르겠으면 9의 로그 x제곱이 1 나와야 돼. 9의 x제곱이 1 나와야 돼. 얘가 로그 x제곱, 얘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x는 1이어야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될까? 먼저 연립방정식 형태잖아요. 그죠? 연립방정식 형태인데 여기서 보시면 로그 x에 2랑 관계가 있어요. 얘는 로그 y에 2랑 관계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치환을 하면 되는 거잖아. 로그 x에 만약에 2를 a라고 치환하고 로그 y에 2를 b라고 치환한다면 저 주어진 식은 뭐냐? 로그 x의 4는 뭐야? 로그 x의 4는 얘를 a라고 한다면 로그 x의 4는 얼마냐고? 2a잖아. 2a. 2a 마이너스 b가 지금 2라고 주어진 거고. 그다음 밑에 로그 x의 16은 4a. 4a 더하기 얘는 3b지? 로그 y의 8은 이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b 찾은 다음에 x, y 구하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자, 위에 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딱 보면 이 앞으로 내리겠죠? 이 앞으로 내리겠죠? 그쵸? 근데 항상 요거 내릴 때요. 요거 내릴 게 요거의 양수인지 판단하고 내리세요. 음수면 내리면 안 되잖아. 그지? 양수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밑에 x가 있다는 얘기는 x하고 y는 다 양수라는 게 일단 보장되는 것 때문에 이걸 앞으로 내려서 2 곱하기 로그 x의 y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y의 x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알겠어? 그게 지금 오라는 얘기죠. 밑에 있는 것은 로그 a의 x, y가 3이고요. 밑에는 로그 a의 x, y가 지금 3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거 풀려는 여기서 얘랑 무슨 관계지? 역수. 그럼 얘를 a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주어진 식이 2a 더하기 a분의 1이 5니까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양변에 a 곱해서 정리하시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 되죠. 인수가 되죠. 따라서 a는 2 또는 2분의 1 나와요. 그럼 따라서 로그 x의 y가 2 또는 2분의 1 나오는 거고요. 그지? 그럼 여기서 따라서 y는 뭐가 되냐면 y는 x제곱이거나 또는 여기서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x 이거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수진 거죠. 여기다 대입해서 만약에
y는 x제곱일 때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은 로그 a에 y 대신 x제곱 대입하면 x 세제곱이고 이게 지금 3이어야 돼. 그러면 3 앞으로 내려오면 3 곱하기 로그 a의 x가 3 하시면 이거 1. 그러니까 따라서 로그 a x가 1 나온다는 것은 x가 뭐라는 얘기야? x가 a라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y는 a제곱이다. 그러니까 x는 a, y는 a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루트 x, y가 루트 x다 대입하시면 아마 뭐 나올 것 같냐면 x는 a제곱, y는 a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겠냐? 구조 자체가 대칭 구조니까. 그죠? y 대신에 루트 x 대입하고서 y 대신 루트 x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루트 x 대입하시면 얘가 루트 x의 세제곱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풀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할까? 3번은 어떻게 할까? 로그 이걸 전개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얘를 밑변환 써서 로그 x 분의 로그 xy 곱하기 로그 y분의 로그 xy 이렇게 바꿀게요. 더하기 로그 x분의 로그 x 마이너스 y 로그 y분의 로그 x 마이너스 y 이렇게 바꾼 이유는 지금 어쨌든 지금 문자가 두 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부정방 정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가 분자가 지금 제곱이 보여서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본 거야. 이렇게 묶어보면 로그 xy분의 1로 묶일 거고요. 로그 x 곱하기 로그 y 분의 얘는 로그 xy의 제곱 더하기 로그 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0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겠어? 얘가 0 나오려면 얘가 실수니까 얘도 0, 얘도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얘도 0, 얘도 0 나와야 되고 그러면 따라서 로그 xy가 0이라는 얘기는 xy가 1이라는 얘기야. xy가 1이던가 1이고 그리고 얘도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x-y도 1이어야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xy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지. 그죠? y 대신에 이거 x-를 대입하세요. 쭉 대입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나올 거고요. 따라서 x 값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5 나올 거예요. 근데 x는 어쨌든 여기서 지금 밑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실수해야 되는 거니까 x는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돼야 돼서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값 이렇게 구하시고 여기다 대입하셔서 이제 y값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y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다 이렇게 나오겠다. 가능하겠어? 자, x의 방정식 예의 한 근이 다른 근의 제곱과 같대요. 자, 예의 한 근이 다른 근의 제곱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방정식을 보면은 치환하고 싶잖아. 치환하고 싶잖아. 로그 x를 치환을 해가지고 뭐 t의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a 플러스 2는 0으로 놓고 생각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제곱이래.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그러면 베타는 알파 제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치? 어? 그럼 얘는 두 근이 뭐야? 얘는 두 근이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두 근이잖아. 그렇지 않냐?
얘가 두 분이 알파 베타면 얘는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두 분인데 그러면 로그 알파하고 로그 베타는 무슨 관계냐 이거. 베타 대신 알파 제곱 대입해봐. 무슨 관계야? 두 배 관계지. 그러니까는 이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이 방정식의 두 분이 1대2구나 비율이. 그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분을 K와 2K로 세팅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개 더하면 3K가 마이너스 A고요. 두 개 곱하면 2K제곱은 A 더하기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각계수의 관계 써서. 그치? 그러면 K 대신에 3분의 마이너스 A를 딱 대입하세요. 그럼 이제 거기서 A 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겠지. 이 방정식이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자, 정리해 볼게요. 3의 x제곱을 t로 쳐나겠죠. t제곱에 플러스 2at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그렇죠? 자, 얘가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래. 그럼 얘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되는 거냐?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얘가. 그럼 얘는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얘는 지금 t가 3의 x제곱하고 똑같잖아. 그지? x값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갖는다고. 그러니까 t하고 x의 관계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거잖아. 그지? x값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근을 갖는다는 거야, 알파, 베타가. 그럼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은 어떤 놈이냐고. 하나는 0과 1 사이, 하나는 1보다 큰 근, 이렇게 돼야 된다. 알겠지? x랑 t의 관계 보면은 x 대신에 두 실수, 하나는 양수, 음수 하나씩을 대입했을 때 x가 음수일 때, 음수 알파일 때, t는 0과 1 사이구나. x가 양수일 때 그때는 1보다 큰 근이구나. 이렇게. 하나는 0과 1 사이, 하나는 1보다 큰 근. 이 두 분이 하나는 0과 1 사이, 하나는 1보다 큰 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져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맞아?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이렇게 그려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야? 0일 때 양수, 그지? 0 대입하면 양수. 즉 2a 제곱 더하기 a-6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 1일 때 함수값은 음수죠. 1 대입하시면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 나오는데 얘가 여기 나가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축이나 판별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이런 조건. 함수값이 0보다 작다.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이런 조건을 사용을 해버리면 판별식이나 축의 규칙은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다음 물으면 답하라. A 서로는 두 실근의 개수야. 자, 실근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해석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 자, y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이거 우리 한번 그려봤지? 어떻게 썼냐면, 자,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두 개를 더한 거야. 두 개를 더하면 이미 x에 대해서 요놈의 y좌표하고 요놈의 y좌표를 더해야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니까 요만큼 요놈의 y좌표를 더해서 한 여기 찍히는 거지. 그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여기 함수값 얼마겠니? 최소값은
여기 1이니까 2개 더하면 2 나오겠지.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얘가 3의 x 마이너스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0,2를 지나면서 이런 상황인데 얘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시면은 t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만약에 2보다 크면은 뭐야? t가 2보다 크면 x값은 몇 개? t가 2보다 크면 x값은 몇 개? 2개. 그죠? 이때는 실근이 2개.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2면은 1개. 그죠? y는 t가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1개 나오니까.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2보다 작으면 0개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할 거거든요. 오케이?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해야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정계수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럼 여기서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해서 갈 거야.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자 t라고 치환한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t의 제곱 빼기 2가 되겠죠. 이거 제곱한다면 2 빼야 얘가 나오죠. 그죠?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2a t가 되는 거고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정리하시면은 t제곱에 플러스 2at에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얘가 서로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t값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봐. t가 어떤 놈이 될까? 야, 이것 때문에 지금 1번을 푼 거거든? 만약에 이걸 풀었더니 t가 1 또는 3 나왔어. 자, 실제로 이 방정식 근은 몇 개인 걸까? 내 t가 지금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지? 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1이야. 그럼 실제 x가 몇 개인 거야? 없는 거지. 얘가 3이야. 그럼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실근을 2개 갖는 거야, 지금 상황이. 맞지? 만약에 이걸 풀었더니 얘의 근이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야. 실제 얘 근은 몇 개인 거야? t가 1일 때 몇 개야? 1개잖아. t가 3일 때 2개인 거고. 그러니까 총 3개의 근이 있는 거야, 얘는. 알겠지? 자, 요 방정식이 서로 단 2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럼 요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여기서 t값이 지금 여기서 했잖아. 2보다 큰 이 t에 대해선 2보다 큰 t는 지금 2개의 x값이 결정이 되는 거고, x값이 대응이 되는 거고, 2는 x가 0인, 그죠? 0이라는 x값에 대응이 되는 거고, t값이. 오케이? 2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가 서로 다른 2개의 x값을 가지려면 t값은 어떤 값을 가져야 돼? t값은 2보다 큰 놈 하나랑 2보다 작은 놈 하나랑 이런 식으로 아니면 t가 2보다 큰 중근을 갖던지 이런 식이어야 된다고. 얘가 2보다 큰 중근을 갖던지 2보다 큰 건 하나, 2보다 작은 건 하나 가져야 돼. 알겠어? 그러면 케이스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로 2보다 큰 근 하나, 2보다 작은 근 하나이려면 이런 식이어야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2보다 큰 근 하나, 2보다 작은 근 하나니까 그럼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제시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려질 조건은 뭐예요? 2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려면, 그치? 그럼 2 대입하시면은 뭐예요? 2 대입하시면은 4 더하기 4a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4는 0 되는 거죠. 축 날리면은 a 제곱 플러스 2a가 0이니까 따라서 a는 이거 다시 뭐야 0이 아니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면은 a 제곱 플러스 2a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는 어쨌든 2보다 큰 근이 하나이려면 2보다 큰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림을 가져가도 되거든.
그럼 이때는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판별식이 0이다 하면 A값 정해질 거잖아. 그럼 A값 정해지면 그때 과연 이보다 큰 근을 갖는지를 확인하면 되거든. 이때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판별식 구하시면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고요. 얘가 0 나오려면 따라서 A는 A제곱이 4 나오니까 A는 2 또는 마이너스 2 나오거든. 그럼 A 대신에 2 집어넣으면 T제곱에 플러스 4T 플러스 4 나오고요. A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은 이거예요. 그럼 따라서 T는 중근을 가질 때 T는 2를 중근을 갖거나 마이너스 2를 중근을 갖거나야. 이때는 근이 몇 개인 거야? 이때는 근이 몇 개인 거야? 0개인 거지.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근이 없으니까. 이때는 근이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잖아. 그지? 2를 중근을 가지니까.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라.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자, 구하는 건데. 역시, 자, 실근의 개수 하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변을 봤을 때 이 그래프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야. 9의 x제곱 곱하기 4의 x 빼기 x제곱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꼴의 어떠한 그래프를 우리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 양변을 9의 x제곱 나눠줄 거야. 양변을 9의 x제곱 나눠주면 9분의 4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5의 x제곱이 나오겠죠. 얘는 4x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해놓고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조사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자, 좌변 보면은 y는 9분의 4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5의 x제곱을 그릴 건데,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두 개 그려서 그려봤잖아. 두 개 더한 그래프 그려봤잖아. 자, 9분의 4의 x제곱의 그래프는 0,1 지나고 이렇게 감소함수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9분의 5의 x는, 자, 얘보다 밑이 조금 크죠? 저번 시간에 밑이 커질수록 지수함수는 어떻게 된다? 밑이 커질수록 반시계 방을 회전하는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 그래서 9분의 5의 x제곱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뭐 어쨌거나 둘 다 감소함수라는 얘기거든요. 둘 다 감소함수인데 더하시면 0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겠냐? 2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이 함수는 0 대입하시면 0,2를 지날 거고 둘 다 지금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 x가 한없이 커지면 0에 가까워지죠. 얘도 0에 가까워지죠. 그럼 두 개 더한 놈도 어차피 0에 가까워지니까 여전히 x축은 점근선일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좌변이 요거를 그리시면 요거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우변에 해당하는 요 놈을 그리시면 얘를 y라고 놓고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는 이차함수인데 자 0,0 지나고 4,0 지나요. 위로 볼록입니다. 근데 2에서 최대값 같죠? 2에서 2 대입하시면 8-4니까 2,4. 2,4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예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치?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명확하게 두 개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거는 실근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지.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실근의 개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니네가 7번 문제를 봤어. 저희가 세 실근을 갖고 세 근의 비가 1대 2대 3이래. 자, 어떻게 시작할 거야?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세 실근을 갖고 세 실근의 비가 1대 2대 3이다. 어떻게 시작할 거야? 일단 그려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근의 비, 실근이라고 하는 건 교점이 3개라는 얘기고 그 교점의 x좌표가 b가 1대 2대 3이라는 얘기니까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x의 절대값, 로그 x의 절대값이니까, 자, 먼저 y는 절대값 로그 x의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0 지나고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는 직선이 나올 거죠. 그러면 교점이 3개 나오도록 한번 그려보세요. 교점이 3개 나오려면 얘가 뭐 대충 한 뭐 이런 식으로 그리셔서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교점이 생기게 만드는 거지. 이런 상황이. 알겠어? 그다음에 실근이 자, 요거 3개고 이 b가 1대1대 3이니까 여기가 k, 2k, 3k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 가장 작은 근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때 k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k를 구하려면 k에 대한 조건식 하나만 만들면 되거든. 문제 하나니까. 자,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여기에 1대1의 다음 x좌표가 1대1대 3인데 어? 그러면 x좌표를 k라고 한다면 요놈의 좌표는 여기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로그 x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x야. 대칭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k, 마이너스 로그 k가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2k, 로그 2k가 되는 거고 얘는 3k, 로그 3k가 되는 거야. 자, 됐어? 자, 그러면은 k에 대한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 거야?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세 직선이 한 점이 아니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잖아. 그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조건식을 만들 때 기울기 가지고 만드는 거야. 기울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잖아 지금. 같은 직선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조건식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제 기울기 k분의 x값의 증가량 k분의 y값의 증가량은 로그 2k 더하기 로그 k가 되겠죠. x값의 증가량 k로 똑같고요. 로그 3k 마이너스 로그 2k가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k를 구하시면 되고 k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 날려도 상관이 없고요. 좌변을 정리하시면 로그 2k 더하기 로그 k 하시면 로그 성질 써서 로그 2k의 제곱이 될 겁니다. 곱하시면 로그 성질 쓰면 뭐야? 로그 2분의 3 나오죠. 따라서 2k 제곱은 2분의 3. 그럼 k 제곱은 4분의 3이니까 k는 2분의 루트 3이 나온 거죠.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알겠지? 한 직선에 있는 세 점이 있다. 자, 조건식을 기울기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알겠지? 한 직선에 있는 세 점이 있다. 자, 다음 세 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1이 아닌 양수 xyz 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여기 로그 y의 z 보이죠? 로그 z의 y 보이죠? 역수관계입니다. 그죠? 진수하고 밑이 뒤바뀌었으니까. 일단은 뭔가 좀 문자가 많으니까 일단 치환해서 복잡하니까 좀 치환해서 갈게요. 자, 일단은 얘를 로그 y의 z를 로그 x의 y를 a라고 하자. 로그 x의 y를 a라고 하고요. 로그 y의 g를 b, 로그 g의 x를 c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자. 그럼 얘가 x, a, 얘는 c, 얘는 b.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분의 7이야. 얘는 뭐지? b분의 1. 그죠? 얘는 c분의 1, 얘는 x분의 1. 자, a분의 1.
자, 어쨌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2분의 7이다야. 얘기는 나중에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 셋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A, B, C의 관계가. A, B, C 다 곱하면 얼마냐? 1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 가지고 이제 일단 시작을 할 건데 이거 통분을 해볼게. 이거 양변을 A, B, C를 곱한다고 생각해보면 A, B, C가 어차피 1이니까 양변 A, B, C 곱하면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야 여기가. 그래서 얘 정리하시면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 2분의 7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통분하시면 A, B, C가 1이니까. 자, 그러면 잡아.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B, C, CA, A, B, C. 이 세 개를 알면은 우리는 A, B, C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저 세 개 할 때? 3차 방정식의 근각외식 관계를 이용해서 A, B, C를 세 근하는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저 A, B, C를 세 근하는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제곱 더하기 2분의 7x 마이너스 1은 0 하면 이 방정식의 세 근이 ABC인 거죠. 그래서 ABC를 먼저 구하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ABC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XYZ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해 줄게요. 2x 세제곱. 자,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1 대입하면 0 되니까 x-1을 인수 가질 거고 그럼 2x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세 근이 모두 1 또는 2분의 1 또는 2 세 개예요. 1, 2분의 1, 2 세 개야. 그럼 이제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봐봐. X, Y, Z가 모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자, 로그 X의 Y, 로그 Y의 G, 로그 G의 X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다면,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한다면, 얘도 1보다 큰 수야. 얘도 1보다 큰 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수죠. 이게 x가 y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x가 1보다 크면 이제 진수가 x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y도 1보다 크니까 z도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 1 이상, 1 이상, 얘는 1 이하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다면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는 이제 얘가 1보다 작은 수가 되고 얘네들이 1보다 큰 수가 되는 상황인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한다면 케이스가 얘 로그 g의 x는 2분의 1. 그 다음에 케이스가 얘가 인지를 잘 모르니까 얘가 2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로그 x의 y는 2. 그 다음에 로그 y의 z는 1.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정리하시면 x는 z의 2분의 1, 루트 z가 되는 거죠. 네, 그냥 z의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럼 y는 x의 제곱. 그럼 z는 이제 여기서는 뭐랑 y랑 똑같은 거죠. 그럼 정리하시면 이거 z는 x 제곱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xyz가 지금 2의 10제곱이라고 했잖아. xyz가 2의 10제곱이니까 따라서 x, y, z는 yz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해 보시면은 x의 5제곱이고 그게 2의 10제곱이야. 그럼 따라서 x는 2의 제곱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대입하시면 y는 2의 4제곱, z는 역시 2의 4제곱이 나오는 거야. 이러한 순화상이 나오는 거지. 나머지도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어떤 케이스가 남았냐면 이제는 여기가 이제 1이고 얘가 2인 경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이렇게. 그때 또 항상 나올 거야. 이때는 얘가 뭐냐면 똑같이 얘 나오고 여기서는 x랑 y랑 같다 나오고 이때는 x랑 y랑 같다 나오고
밑에는 y는 다시 z는 y 제곱이 나오지. 그죠? 여기서는 z는 x 제곱.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y는 x랑 똑같아. 그러면 x 곱하기 y 대신에 x 집어넣고 z 대신에 x 제곱을 대입하면 얘가 2의 10제곱이야. 그럼 따라서 x의 4제곱이 2의 10제곱이고 그럼 따라서 x는 2의 2분의 5제곱이 나오지. 그럼 이거 이용하면 xy는 이거고 z는 2의 5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능하겠어? 이제 x가 1보다 작다고 가정하고서 이제 한번 풀어본다면 뭐 이런 식일 거거든요. x가 뭐냐게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해봐요. 자,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로그 함수가요, 감수 함수잖아요. 이렇게. 감수 함수잖아. 그치? 자, 이 세근이 모두 어떤 놈이야? 그러면, 자, 양수지, 양수. 그러면 x가, 자, 얘가 밑이 1보다 작아. 근데 얘는 어차피 양수 값을 가져야 돼. 양수 값을 가지려면 y도 1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양의 값을 가져. 맞지? 그 y가 1보다 작아? y가 1보다 작은데 그럼 얘도 양의 값을 가져야 되잖아. 이 중에 하나니까. 그럼 얘도 1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럼 x, y, z가 모두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x, y, z가 모두 1보다 작은데 곱해서 2의 10제곱이 될 수 있냐고. 셋 다 1보다 작은데.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셋 다 1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하고 이때 두 쌍이 나온 거야. 오케이?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mn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걸 만족하는 mn을 구하라. 식 하나, 문자 두 개. 부정방정식 풀라는 거죠. mn의 대신에 양의 정수한 조건이 붙어있죠. 자연수한 조건이. 저 무정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얘는 지수꼴이야. 그지? 자, 117의 제곱이고 얘는 m제곱이야. 자, 뭔가 일단 저걸 만족한 mn을 구하려면 저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어떻게 변형해주면 좋을까?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주면 뭔가 얘를 만족하는 mn을 찾기 좋을까? 어? 그치? 요거 이항함 합차 공식이 있어서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곱하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다루기가 좋거든요. 3의 n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117의 제곱이고요. 그럼 정리하시면 얘는 m-117, m 플러스 117이야. 됐지? 그러면은 자 얘는 3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3의 거듭제곱, 얘도 3의 거듭제곱이어야 돼. 그치? 어떤 자연수 곱해서 3의 거듭제곱이 나오면 둘 다 3의 거듭제곱이 돼야 된다거든. 그런데 자 얘하고 얘는 둘 다 3의 거듭제곱 꼴이긴 한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둘의 차이가 234 차이나 돼. 얘네들의 차이가. 그지? 117 마이너스 117이니까 더 이게 차이가 234 차이 나지.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 중에서 234 차이 나는 거 찾으면 돼. 200 그치? 여기서 이제 3의 거듭제곱을 나열해보면 3, 9, 그다음 27, 81, 243, 그 다음에 729로 확 뛰거든? 이 뒤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234 차이 나는 거는 얘하고 얘 차이야. 딱 두 개. 그럼 정해진 거죠. 아, 얘는 9가 되는 거고 얘는 243이구나. 그럼 m값이 나오겠죠. m값이 나올 거고 그럼 다음에 대입하시면은 얘가 3의 제곱, 얘가 3의 5제곱, 이거 3의 7제곱 나올 거거든요. 9 곱하기 243이니까 n은 7인 거죠. 그리고 m은 여기서 117에다 9 더한 거니까 126 나오는 거고.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자, 다음 X의 2차 방정식이 공통분을 갖는데요. 공통분을 문제는 일단 공통분을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공통분을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알파를 대입해보자. 자, 이거야. 자, 그냥 이렇게 한번 보자. 지금 식이 두 개고 알파하고 A 문제 두 개야.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으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근데 연립방정식이 주었다고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은 문자를 하나를 줄여가지고 그걸 풀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 문자를 하나만 남기기가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공통분에 관한 문제들은 그렇게 풀이가 들어가지 않아. 일단은 뭔가 정보를 켤 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문자를 하나로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이라도 줄이는 거야. 항이라도 줄이면 뭔가 정보를 켜기가 더 좋은 거지. 그럼 여기서는 두 개를 조작해서 항을 줄일 건데 항을 어떤 항을 줄이기가 좋냐는 거야. 여기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해서 어떤 항이 없애기 편한 거야? 2창이 없애기 편한 거지. 그래서 빼보는 거죠. 빼보면 1창과 상상만 남으니까 거기서 뭔가 정보를 캐기가 더 좋은 거예요. 아이들 알겠어요? 자, 그럼 빼보면은 여기서 이거 빼보면 알파 곱하기 로그 2a의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로그 a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a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지? 여기 공통인수가 생기거든? 요거 지금 로그 2a, 이거 로그 a 플러스 1. 로그 a 플러스 1, 로그 a 공통인수 생기잖아. 그래서 자, 인수분해 하시면은 로그 이거 로그 성질 써서 이거 묶어줄게요. a 플러스 1분의 2a.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예요. 그럼 결론은 두 개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 됐습니까? 자, 얘가 0이라고 만약에 가자고 한다면 a 더하기 1분의 2a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로그 값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1 나와야 되고 따라서 2a는 a 플러스 1이고 따라서 a는 1이면 되는 거죠. a가 1이면 공통분을 갖는 거고 또는 알파가 1이라도 되는 거죠. 얘가. 그럼 알파 대신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로그 2a 더하기 로그 a 플러스 1은 0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걸 풀어가지고 또 a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공통분에 관한 문제들은 이런 방향으로 접근한다. 일반적인 연립방정식하고 접근이 좀 다르다. 문제를 하나만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항을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